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냥 많이 빠진 날이 아닙니다. 30만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9만원대로 내려오는 화면을 보신 분들은 정말 심장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30만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주가 숫자가 아닙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심리선이고, 시장 입장에서는 대형주 신뢰선이고, 코스피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만 무너진 게 아니죠. 코스피가 8% 급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오는 장입니다. 이 정도면 평소처럼 조정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싸다, 비싸다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삼성전자 자체 문제인지, 글로벌 반도체 쇼크인지,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 건지, 외국인 투매가 어디서 멈추는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0만원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단순히 한 종목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이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따지기 전에 공포가 어디서 멈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삼성전자가 빠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내가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화면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30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사람 마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싸 보이면 사고 싶고, 더 빠질 것 같으면 팔고 싶고, 조금 반등하면 놓칠까봐 급해지고, 다시 밀리면 괜히 들어갔나 싶어집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종목을 몰라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준 없이 움직여서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 아니냐,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그보다 먼저 나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건가,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포장에서는 좋은 기업도 같이 맞고,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도 같이 밀리고, 기대감이 큰 종목도 일단 팔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는 개별 종목의 장점보다 유동성 회피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30만원 선 동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에서 큰 숫자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가격은 차트 위에만 있는 선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마음속으로 잡고 있는 기준선입니다. 삼성전자 30만원은 최근 상승을 믿고 들어온 분들에게 그래도 여기는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깨지면 손절 물량이 나오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이 흔들리고, 단기 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 심리도 급격히 식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30만원 미치면 무조건 싸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싸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싸 보일 때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는 장에서는 가격이 기업 가치보다 공포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9만원대면 싸니까 바로 사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먼저 봐야 할 건 29만원대에서 투매가 멈추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봐야 할 건 30만원을 다시 회복하느냐입니다. 30만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중 반등만 보고 따라가면 그 반등이 진짜 회복인지, 공포장 속 짧은 기술적 반등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닥을 맞히는 날이 아니라 투매가 멈추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다는 건 시장 전체가 한번 멈춰설 정도로 공포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날은 삼성전자만 좋은지 나쁜지 따져도 부족합니다. 좋은 종목도 빠지고, 실적이 좋은 종목도 빠지고, 전망이 살아있는 종목도 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서 위험을 줄이는 돈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줄이고, 기관이 방어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레버리지 물량이 정리되면 좋은 종목도 한꺼번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락을 삼성전자 끝났다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사도 된다, 이렇게 봐도 안 됩니다. 오늘은 회사의 미래보다 시장의 공포가 먼저 가격을 만든 날입니다. 이럴 때는 공포가 어디서 멈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29만원대에서 계속 밀리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주는지 봐야 하고요. 코스피 전체가 계속 무너지는지,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 이후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지도 봐야 합니다. 시장이 멈췄다는 건 그만큼 공포가 강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 이후 어디서 다시 돈이 들어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가장 먼저 볼 가격은 29만원대 후반입니다. 29만원대에서 계속 물량이 쏟아지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장중에 29만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30만원 위로 올라오고, 그 위에서 거래가 붙어
붙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다면 일단 투매가 멈췄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만원 회복에 계속 실패하고 29만원대에서 거래가 무겁게 눌리면 시장은 아직 공포를 다 털어내지 못한 겁니다. 오늘은 32만원, 35만원을 바로 볼 날이 아닙니다. 먼저 30만원을 되찾는지 봐야 합니다. 무너진 시장에서는 먼 목표가보다 가까운 심리선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중요합니다. 장중에 잠깐 30만원을 회복해도 종가에 다시 밀리면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중에는 흔들렸지만 종가가 30만원 근처나 그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다시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점보다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다고 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투매 거래량인지 손바뀜 거래량인지 봐야 합니다. 투매 거래량은 가격이 계속 아래로 밀리면서 물량이 쏟아지는 흐름입니다. 누가 받아주는 느낌 없이 호가가 비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종가도 약하게 끝나는 흐름이죠. 반대로 손바뀜 거래량은 다릅니다. 공포 속에서 물량은 나오지만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갑니다. 가격이 흔들려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지 않고 장중 반등이 나오고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29만원대에서 나온 거래량이 그냥 던지는 물량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받아간 물량이었는지 이 차이가 다음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만약 거래량은 크게 터졌는데 주가가 저점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30만원 회복 시도가 나오고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든다면 그건 시장이 공포 속에서도 가격을 다시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은 터지는데 계속 아래로만 밀리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받아주는 힘이 전혀 없다면 아직은 바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힘만으로 오래 끌고 가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워낙 무게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가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외국인이 일단 팔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환율이 튀고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오는 장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로 끝나느냐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만 줄이고 끝나는지 며칠 동안 계속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장중 저점에서 다시 받는지 봐야 합니다. 기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흔들리는 날에 기관이 받아주면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빠지면 조정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며칠은 수급의 연속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하루 반등보다 며칠 동안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보고 끝났다, 살았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첫 반응이고 내일과 그 다음 흐름에서 이 가격을 시장이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산업 흐름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HBM사, 엔비디아 공급망, AI 데이터 센터 수요, 메모리 가격 상승, 서버 D램과 SSD 수요는 여전히 봐야 합니다. 다만 오늘 같은 공포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바로 주가를 잡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질 때는 호재보다 현금 확보가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좋은 뉴스가 있느냐보다 그 뉴스가 실제 수급으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HBM사 이야기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전망 상향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이 그 숫자를 보고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 차이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생각과 지금 당장 아무 가격에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회사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힘들고 무서운 장에서도 기준이 맞으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을 봐야 합니다. 수율도 다시 봐야 합니다. 수율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 같은 공장을 쓰는데 정상 제품이 많이 나와야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HBM사도 그렇고 서버 D램도 그렇고 고성능 SSD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좋아도 수율이 낮으면 그 좋은 가격을 온전히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율이 올라가면
되면 가격 상승이 마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뉴스 제목이 아니라 숫자를 보여줘야 합니다. 계약이 양산으로 이어지고 양산이 수율로 이어지고 수율이 마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무너진 건 공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결국 숫자가 필요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좋아지고 HBM사가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고 서버 D램과 SSD 수요가 실적에 반영되고 외국인이 그 숫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주가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같은 날 무조건 버틴다, 무조건 판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먼저 자기 평균 단가와 비중을 봐야 합니다. 비중이 작고 평균 단가가 낮고 중장기 관점으로 들고 있다면 하루 공포에 휩쓸려 움직일 필요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크고 최근 고점에서 들어갔고 신용이나 미수를 쓰고 있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급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종목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여도 비중이 너무 크면 오늘 같은 날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0만 원 회복에 실패하면 일부 조절할지, 29만 원대에서 투매가 멈추면 기다릴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일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장중 공포 속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대부분 후회가 남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내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보다 내 비중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29만 원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 미치면 싸다. 물론 장기적으로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싸 보일 때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는 장에서는 가격이 기업 가치보다 공포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바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포가 진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만 원을 회복하는지,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나지 않는지, 다음 흐름에서도 30만 원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로 들어가면 반등이 나와도 흔들리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급락장에서 가장 좋은 진입은 가장 낮은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기준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망도 숫자 하나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다시 얼마 갑니다. 이 말보다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이겁니다. 29만 원대에서 투매가 멈추고 30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종가가 저가 근처에서 끝나지 않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받아주고 반도체 전체가 같이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급락은 단기 과열을 시키는 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30만 원 회복 실패, 29만 원대 저점 재이탈, 외국인 매도 지속, 기관 부재, 반도체 전체 동반 약세. 이 흐름이 이어지면 단기 반등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오늘은 가격을 맞히는 날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다시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건 기회처럼 보이는 자리와 진짜 기준이 맞는 자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진짜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30만 원 선이 깨지고 코스피가 8% 급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 장이면 아무리 경험 많은 투자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더 빠질까봐 팔고 싶고,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할 것 같고, 조금 반등하면 놓칠까봐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 기준 없이 움직이면 시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일수록 종목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빠지고 있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어떤 섹터가 먼저 버티는지, 어떤 종목군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만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시장이 무너질 때 더 필요한 자료입니다. 시장 좋을 때는 종목 이름만 들어도 다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좋아 보이고, SK하이닉스도 좋아 보이고, 한미반도체도 좋아 보이고, 전력인프라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삼성전자 30만 원 선이 깨지고 코스피가 급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오는 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게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무슨 종목을 사야 하지보다 돈이 어디서 멈추고 있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빠진 돈이 완전히 시장 밖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반도체 대형주에서 다시 멈추는지, 장비 소부장 쪽이 먼저 살아나는지, 후공정이나 전력인프라 쪽에 돈이 남아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종목을 무작정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돈의 이동 경로를 보는 자료로
자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라 급락장에서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종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바로 급하게 매매부터 하기보다 먼저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질 때는 진짜 돈이 남아있는 종목과 그냥 시장이랑 같이 무너지는 종목이 갈립니다. 삼성전자에서 빠진 돈이 완전히 시장 밖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다시 멈추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다시 돌아오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이 버티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강한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공포장에서 돈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어디서 먼저 회복이 나오는지, 어디는 아직 피해야 하는지 보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장 좋을 때보다 오늘 같은 날 훨씬 더 필요한 자료예요.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 7개 섹터가 다 같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먼저 버티는 섹터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은 무너질 때도 힌트를 줍니다. 정말 약한 시장이면 모든 섹터가 같이 밀립니다. 그런데 급락장 속에서도 어떤 섹터가 덜 빠지고 어떤 종목군이 먼저 돌아서고 어떤 쪽에 거래대금이 다시 붙는다면 그곳이 다음 돈의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락 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회복인지 그냥 공포장 속 짧은 반등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는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타점 기준 4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특히 회복 기준이 중요합니다. 30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종가로 버티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냥 장중에 잠깐 튀었다고 바닥이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공포에 질려서 저점에서 무조건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이 어디서 멈추고 누가 받아주고 어떤 섹터가 먼저 회복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전 체크 10가지는 오늘 같은 날 정말 꼭 필요합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멈추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먼저 멈추는지, 장비 소부장이 버티는지, 후공정이 살아있는지, 전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강한지, 증권 금융이 시장 회복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으로 돈이 피신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가장 덜 무너지고 가장 먼저 회복하는 섹터를 고르고요.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매매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던진다고 나도 던지고, 남들이 반등이라고 외친다고 나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흐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30만원 선 동계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코스피 8% 급락과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 장이
이상이면 시장 전체가 공포를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공포장에서도 봐야 할 기준은 있습니다. 29만 원대에서 투매가 멈추는지, 30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는지, 반도체 전체가 안정되는지, 이 네 가지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일수록 종목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공포가 지나간 뒤에 돈이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급락 이후 돈이 반도체 대형주와 밸류체인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